엑셀은 오빠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도입니다.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테이블에 데이터는 쌓여만 가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라고요? 그 해법 정교화에 있습니다. 정교화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사용할 예제 파일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이북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테이블은 1차 정교화된 테이블인데요. 1차 정교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삽입 그리고 데이터의 정렬은 문제없이 해결했지만은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양유업에서 납품받고 있는 물품이었던 이 환타가 페리에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물품명을 페리에로 바꿔줄 건데요. 그 물품명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동서식품에서 납품받고 있던 페리에는 캔 음료이기 때문에 남양유업에서 납품받게 될 페리에도 마찬가지로 캔 음료로 물품 분류가 바뀌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물품명과 물품 분류는 서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물품명이 바뀌게 되면은 물품 분류가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즉 저는 데이터를 한 개만 바꾸고 싶은데 이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또 다른 데이터가 자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 작업이 2번, 3번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변경 작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2차 정교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2차 정교화는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품 분류와 물품명이라는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를 별도로 나눠주는 작업입니다. 2차 정교화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해요. 마찬가지로 이 정교화된 테이블을 보시려면은 좌측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2차 정교화된 테이블이 나옵니다. 1차 정교화된 테이블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교화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거래처별 납품 내역 테이블에서 물품명과 물품 분류 테이블이 독립돼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이 물품 분류라는 데이터는 물품명이 연결되어 있고 물품명이라는 데이터가 거래처별 납품 내역 테이블로 연결되면서 물품명이 변경되게 되면은 물품 분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전 테이블에서 2차 정교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테이블에 있던 물품 분류, 물품명이랑 종속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 분류라는 테이블이 하나, 물품명 테이블이 하나가 나오게 됐고요. 이 물품명과 물품 분류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 작업이었던 이 환타가 페리에로 바뀌는 작업을 보시게 되면은 남양유업의 경우 물품명 아이디가 5번인 제품, 즉 이 페리에에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페리에를 환타로 바꿔 볼게요. 그럼 이전 테이블, 1차 정교화 테이블 때에는 제가 페리에를 환타로 바꿔줌과 동시에 환타는 병음료이기 때문에 물품 분류 또한 병음료로 이렇게 바꿔줘야 했어요. 하지만 2차 정교화가 되면서 전 단순히 그냥 환타의 페리에의 아이디였던 물품명 아이디 5번에서 환타는 아이디가 2번이니까 아이디를 2번으로 바꿔만 주시면은 물품 분류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변경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데이터 한 번의 수정으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겠죠. 2차 정교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2차 정교화를 해도 한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편집 작업의 3단계 데이터 삽입, 변경, 삭제 중에서 데이터 삽입은 1차 정교화로 해결을 했고요. 데이터 변경은 지금 2차 정교화로 해결을 했는데 데이터 삭제 이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식품에서 납품받고 있던 물품명 아이디가 1번인 코카콜라의 경우를 제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동서식품에서 납품받고 있던 코카콜라라는 제품을 더 이상 납품받지 않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저는 동서식품에서 납품받고 있던 코카콜라라는 제품을 삭제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경규라는 직원은 아직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경규라는 직원의 데이터가 같이 삭제가 되네요.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롯데푸드에서 납품하고 있던 물품명 아이디가 6번인 딸기 케이크 경우를 납품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은 저는 단순히 롯데푸드에서 납품받고 있던 딸기 케이크를 지우고 싶었는데 롯데푸드라는 거래처의 데이터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정준하는 직원의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정교화를 진행을 해도 데이터 삭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제가 어떠한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제가 삭제하고 싶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까지 동시에 삭제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거래처 납품 목록 테이블은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거래처별로 납품되고 있는 물품의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별로의 데이터가 하나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제품별로의 데이터가 또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테이블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 직원의 담당자별로의 데이터가 또 다른 독립적인 데이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의 테이블에는 독립적인 데이터가 거래처 데이터 그리고 저희 담당자 데이터, 제품별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되겠죠. 지금 2차 정교화를 통해서 물품명 데이터는 제가 독립적으로 나눠놨는데 지금 거래처별로의 데이터, 담당자의 데이터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데이터 삭제하게 되면은 거래처의 데이터 그리고 담당자의 데이터가 동시에 삭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3차 정교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3차 정교화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 거래처별로의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나왔고요. 담당자별로의 데이터 그리고 물품별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됐고 그 물품명의 데이터와 물품 분류의 경우는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는 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각각의 데이터, 거래처의 데이터, 담당자의 데이터, 물품별로의 데이터가 모여서 이 거래처별 납품 내역 테이블이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의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숫자만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더 보기 쉽게 바꿔볼게요. 일단 거래처명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거래처명 데이터를 적고요. 담당자명 데이터, 물품명 데이터를 끌어오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거래처명 ID 지금 보시는 첫 번째 행의 경우에는 1번이라는 숫자를 참조해서 거래처 테이블의 ID 열을 참조해서 거래처명이라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끌어올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VLOOKUP 함수 또는 매치 인덱스 함수 또는 lookup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정리할 겁니다. 이 lookup 함수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래처명 ID가 있고요. 그 참조하는 범위가 있는데요. 이 참조 범위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경우 ID는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VLOOKUP의 경우에는 저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참조하는 범위에 없을 경우에 VLOOKUP 함수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에러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lookup 함수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가장 근접한 작은 값을 참조해서 찾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ookup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이 표를 각각 이름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 표의 이름을 보시려면은 이 표를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디자인 탭 가시게 되면은 이 표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단축키로는 Alt JTA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거래처 테이블은 테이블 거래처, 두 번째는 테이블 담당자, 세 번째는 테이블 물품 분류, 네 번째로 테이블 물품명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 거래처에서 거래처 아이디를 찾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테이블 거래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대괄호 열고 거래처 아이디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아이디 열을 참조하게 됩니다. 같이 보시면 진행해 볼게요. 자, 거래처 명을 한번 끌어와 볼게요. 일단 등호 넣으시고요. lookup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 lookup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찾고자 하는 값, 거래처명 아이디가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 하시고요. 그리고 참조할 범위는
테이블 거래처가 되겠죠. 테이블 거래처 화살표 키로 선택하신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요. 대괄호 입력하시게 되면은 열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래처 아이디 열을 마찬가지로 탭키 누르신 다음에 대괄호 닫으신 다음에 콤마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찾고자 하는 범위 테이블 거래처가 되겠죠. 테이블 거래처에서 대괄호 여시고요. 거래처명 선택하신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 대괄호 닫으신 다음에 가로 닫고 끝내볼게요. 입력하시게 되면은 각 거래처명 아이디를 참조해서 이 아이디를 참조해서 거래처명 이름을 테이블 거래처에서 끌어왔죠. 자, 함수를 다시 볼게요. lookup 함수를 사용할 건데 lookup 함수에서 찾고자 하는 범위는 거래처명 아이디를 찾을 거예요. 그 참조할 범위는 테이블 거래처에서 거래처 아이디, 즉 이 거래처 아이디가 되겠죠. 거래처 아이디를 참조할 거고요. 이 범위를 참조할 범위와 같은 행에 위치한 테이블 거래처의 거래처 명값, 그러니까 실제 찾고자 하는 값을 끌어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담당자 명을 끌어올 건데 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lookup 함수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찾고자 하는 값 담당자 아이디 선택하시고요. 콤마 하신 다음에 테이블 담당자가 되겠죠? 선택하시고 탭키 하신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담당자 아이디를 참조할 거예요. 대괄호 닫고 콤마 하신 다음에 테이블 담당자에서 마찬가지로 테이블 담당자의 담당자 이름을 끌어올 겁니다. 대괄호 닫고 입력해 보고요. 마찬가지로 물품명도 똑같이 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물품명 아이디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물품명 대괄호 열고 물품명 아이디 선택하신 다음에 테이블 물품명의 이름을 끌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담당자의 직통번호를 알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담당자 직통번호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lookup 함수 똑같이 입력하셔서 담당자 아이디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담당자의 담당자 아이디를 참조를 해서 나는 테이블 담당자의 직통번호를 끌어올 거다. 이런 식으로 입력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3차 정규화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물품 분류 탭까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물품 분류 탭을 놓고요. 여기부터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물품명에서 물품 분류 아이디를 찾았고요. 이 물품 분류 아이디를 바탕으로 물품 분류 정보를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물품 분류까지 모두 찾았습니다. 그래서 3차 정규화까지 진행 테이블을 모두 완성해 봤는데요. 자, 2차 정규화 때 있었던 데이터 삭제의 문제점. 자, 보시다시피 롯데푸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딸기 케이크라는 제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2차 정규화 때는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은 롯데푸드라는 데이터 그리고 정준하라는 저희 직원의 데이터가 같이 삭제된 반면에 3차 정규화를 진행함을 통해서 제가 롯데푸드에서 딸기 케이크라는 데이터를 삭제하게 돼도 단지 거래처 납품 내역 데이터에서만 삭제될 뿐이지 실제 저희 거래처별 데이터 그리고 담당 직원의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변경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물품명의 이름이 코카콜라에서 이 이름을 코카콜라 맛있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물품명 테이블에서 이름만 한 번만 바꿔주시면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병행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음료라는 물품 분류를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바꿨다고 하지 않을까요? 병음료라는 물품 분류를 통음료로 바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데이터를 변경할 때에도 한 번만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면은 연관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경 작업이 최소화된다는 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규화 2단계, 3단계를 알아봤는데요. 이 정규화라는 과정이 사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굳이 엑셀만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1단계까지만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피벗 테이블로 응용하셔도 괜찮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엑셀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중첩되는 데이터여서 이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정규화 2단계, 3단계까지 진행하셔서 같이 관리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오늘 같이 진행한 거래처별 담당 내역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예제 파일에 보시면은 별도의 시트에 저희 고객들의 수리 내역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휴가 내역과 같이 데이터가 중첩되어서 쌓여있는 경우에 예시를 들어서 첨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 정규화 영상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내역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